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저 보수 집권당의 역사, 보수 집권당이라고 했었던 건 보수 세력, 지금 자유한국당 그쪽이 이제 집권하던 시기. 자, 그쪽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보수 정당으로 그 등장한 게 이승만의 자유당이죠. 그런데 이승만은요, 정당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봉건 군주 시대에, 조선 시대에 당파 싸움 했지만 군주는 어땠을까요? 당에 속했을까요? 안 속했을까요? 당보다 위에 있고 싶어 했던 거죠. 당보다 위에. 그래서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는데 분명 일정한 그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이승만 본인이 민주주의자 아니었어요. 대의민주주의 대신에 자기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군주로서, 그러니까 정당 필요 없다. 자기는 정당,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는 특정한 계급의 대표자죠. 그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건데, 자기는 초월적으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당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의회 제도를 하고 하니까 안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을 만들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중요한 건 말이에요. 자유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이 물러나니까 자유당이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죠. 국회에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던 정당이었는데, 살고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와장창 박살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의 그 다음에 들어온 정당은 어떨까요? 황소처럼 일을 하자고 민주공화당인데, 저 당명 죽이지 않아요? 미국은 어때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죠. 사실 민주의 가치하고 공화의 가치는 다릅니다. 민주의 가치와 공화의 가치는 그 다른 법인데, 이걸 이제 하나로 같이 모여서 하겠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그 주장하는 게 황소처럼 일한다라고 해서 황소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권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산에 공화당사에 있었나요? 아니죠. 권력은 청와대에 있었고요.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군에 있었던 겁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공화당이라는 건 의회라는 뭐랄까요? 장난감? 사치품? 또는 바깥에다 민주주의 하니까 보여줘야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박정희의 의회에 대한 불신. 맨날 발목 잡는다죠. 발목 잡는데 그런 도구, 거기에 이제 의회에서 야당하고 싸우려면 여당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보세요. 미국에서는 당의 후보가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당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당을 만드는 겁니다. 즉, 그 당에 속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당으로서 존재했어요. 특히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은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죽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죠. 박정희 죽고 나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집권했던 당이에요. 18년 동안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당인데, 박정희 죽고 났더니 그냥 깨갱 하고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전두환의 민정당이죠. 민정당을 전두환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정의가 욕받죠. 가장 불의한 자가 만든 그 정의당. 우리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어휘의 모욕이랄까. 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박정희가 공화 얘기할 수 있어요. 박정희 공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공화적, 민주적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 그 할 얘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해 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두환이가 그냥 민주공화당을 그냥 이어받았으면은, 뭐 전두환도 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과 비교한다면 아유 100배 1000배 낫죠. 그런데 전두환이 정의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민주에 그냥 갖다 썼다고 칩시다. 근데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 죽이고 모든 불법을 했었던 전두환이가 어떻게 정의를 얘기합니까?
그 전두환이 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정당이 전두환 정당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따 야당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전두환이는 박정희하고는 또 틀린 게 뭐냐면은 박정희는 야당에 약간 개입을 하긴 했지만 야당을 알아서 하게 놔뒀는데 전두환이는 야당도 만들어줬어요. 민정당은 보안사에서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제1야당이라는 민한당은 안기부가 만들고 국민당도 안기부가 만들고 그래서 이 2중대 3중대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민정당이 1중대고 민한당이 2중대고 3중대가 국민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상대해야 돼요?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민정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정당 후보로 이제 노태우를 냈지만 그 87년 6월 항쟁으로 민정당이 꺾이죠. 꺾이고 난 다음에 간신히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두환이는 백담사로 보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바뀌니까 여당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당을 만들었는데 민자당은 어때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바뀝니다. 왜 어떻게 바뀝니까? 김영삼이가 집권하면서 신한국당이 되죠. 신한국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별로 당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별로 당이 바뀝니다. 자유당 시절 하면 그 이승만 정권 때고 공화당 시절 하면 박정희 정권 때고 민정당은 전두환 정권 때고 바로 5공화국을 얘기하는 거. 민자당이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김영삼은 신한국당. 자 그러다가 이제 나라 들어먹었죠. 김영삼이. 신한국당 간판 갖고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회창 때 이제 선거 치를 때 한나라당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이회창이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명박이가 그 당 이름을 계속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나라당에도 대통령은 하나입니다. 예,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 이름이 살아남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고 이제 그러지만 하여튼 그 한나라당이 이제 그렇게 그 지내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당들이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올 때까지 이념이 뭐가 바뀐 거 있습니까? 없죠. 구성원이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사실 신한국당 때부터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우후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기득권 정당이죠. 기득권을 수호하는데 기득권을 수호하려면 밑바닥이 좀 안정적이 돼야 하니까 가끔씩 공화적인 마인드를 열어서 아래쪽에도 모두 흘려보내는 그런 게 있었을 뿐이지 기득권 수호당 그 다음에 위에서의 빌부터 먹은 앞제비 당이라는 그 공통점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이름은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야, 당 이름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그거 딴 거 아닙니다. 정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때요? 구태타하고 뭐 반란 일으키고 뭐 치고받고 그러면서 힘센 놈이 권력을 갖고 그 당이라는 게 도구가 된 거예요. 당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면서 대통령 바뀌면 정당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이제 물러나고 박근혜가 들어오면서 새누리당이 됐죠. 왜냐하면 이명박이 하도 난리를 쳐먹었으니까 이명박 이름 갖고 간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받고 물러났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당명을 바꾼 게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헤매느냐. 황교안 당이 아니라서 헤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고로 정당을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 오른쪽 동네에서는요. 오른쪽 동네에서 정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센 놈이 다음번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센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인물 중심 정당.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에 따른 그 지역 정당. 그거 갖고 기득권층이 뭘로 뭉칩니까? 돈으로 뭉치는 거죠. 근데 황교안은 문제가 뭐냐면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얼마쯤 돼요? 영 아니다 이거예요.
총선을 황교안 이름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의문시 되고 총선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바뀐다.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저 이름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못 치른다? 저는 못 치른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뭐 이제 한국 정당 역사가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남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작진에서 500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올릴까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저 개인 정당을 만들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대통령은 다 탈당해요. 선거 앞두고는 다 탈당합니다. 이 탈당을 왜 했겠습니까? 버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당하는 거죠. 나가라고. 5년 단임제의 비극이에요. 5년 단임제로 가고 정당이 구조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인기 떨어진 옛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헤쳐먹은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 선거 치러야 할 그 후보가 김영삼이가 나가주세요. 거기다 눌러가 앉아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 전두환이가 힘이 있던 시절에 노태우 보고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나가주세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6.29 선언도 전두환이가 만든 거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이제 노태우가 집권을 하고 나니까 얄짤없이 백담사에 보냈죠. 근데 이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물러나고 났더니가 아니라 대통령직이 있어도 그 레임덕이라는 게 오기 시작해서 레임덕이라는 게 오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가라.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김영삼이가 노태우 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김영삼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회창이가 나가라고 그랬죠. 왜? 그리고 이 나가라고 하고 있을 때 IMF가 터집니다. IMF 전인데도 나가라고 했어요. IMF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없고. 명칭은 뭐예요? 명분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나간다는데 그거 아니죠.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요. 김영삼은 저렇게 쫓겨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임기 말이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게 평민당이었고 거기서부터 쭉 당명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평민당으로 와서 대통령을 하셨고 1인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그때 검찰이 어찌됐든 간에 그 김대중 대통령 흘러가는 물이고 다음번이 노무현이 되든 이회창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잡아들여 놓고 나 우리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 말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죽어가는 권력을 물어뜯는 이제 그런 그 하이에나 검찰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식들 김영삼 때 아들 구속되고 김대중 대통령도 또 아들들이 구속되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을 합니다. 아마 탈당을 한 거는 이명박이는 탈당을 안 했어요. 이명박이는 탈당을 하는데 대신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했죠. 부정선거를 해서 아마 이명박과 박근혜가 공동운명체를 만들어서 탈당을 면했지만 박근혜가 등장해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박근혜는 이제 그 국정농단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탈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 정당들 쭉 보면은 요거 MBN에서 한번 잘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신 겁니다. 그걸 표 한 장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했더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에 절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너무 바뀌었고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대통령 시절에 뭐였느냐. 저 같은 사람도 가끔씩 헷갈리니까 이름 연결하는 거 저거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구조가 그랬다는 겁니다. 즉 기득권층이 이념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조차도 이익으로 뭉쳐요. 이익으로. 자기들이 이념을 내걸고 그래도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보수 세력이 없는 거죠. 자,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었던 거.
한나라당 시절. 그런데 뭐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일에서 친미에서 쿠데타에서 군사독재에서 그래도 그게 이제 제일 좀 직립보행을 할 때네요. 경제 파탄의 첫 대기의 성추행에 미래는 뭐였냐? 뭐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자, 새누리당의 당명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그 신보수주의 깃발을 내걸겠습니다라고 모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성추문 파동 유석춘 교수입니다. 아이고, 저분이 그래도 좀, 제가 전에 어디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유석춘 교수가 불러서 제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만들기 직전이야. 그 직전에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1명 모였나? 그 10명 중에서 절반쯤이 그 혁신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그 그룹의 핵심이 뭐였죠. 근데 저를 불러서 뭐 얘기를 좀 하라고 하길래, 이 보수 진영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아니 옵시다예요. 그래서, 이게 혁신 날쌔구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도 분노. 자유한국당은 곧 사라질 것. 그런데 친박은 수고고 정남이가 떨어진다. 정남이가 떨어지는데 여지껏 버티고 있습니다. 20% 30%의 지지율로 여지껏 버티고 있죠. 유승민은 오히려 배신 아이콘이 돼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국당 3선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했던 분이 지역구도 탄탄하고 돈도 많고 나름 이미지도 괜찮은 모양인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불출마만 선언한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당이 해체돼야 한다. 당이 해체돼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김세연 의원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새로운 보수가 출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출현이 과연 얼마가 될까? 이게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려면 옛집을 허물어야 하는데 허물지 못하고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꽉 박혀서 문제는 뭐냐면 보수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새가 보수와 진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보수 쪽이 퇴화하니까 진보 쪽도 민주 쪽도 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목도 잡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이제 제대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쪽은 왜 그렇게 또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죠.